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30회 기술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블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회입니다. 오, 30회.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 30회 넘었다고 막 특집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때 20회 거예요. 20회 버텼다고 막 다 같이 특집하고 그러니까. 이랬는데 맞아. 결국 걔네 500회까지 갔나? 뭐 그랬던 걸로. 거의 500, 600, 570 몇 회 말게 갔던 것 같은데. 네. 뭐 500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40회를 위해서 한번 네. 달려나가 보시죠. 네. 뭐 40회를 위한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인가요? 네, 먼저 네. 읽어보시죠. 제가 했던 화제의 회차죠. 짠테크 특집 때. 짠테크는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끊기질 않아. 네, 이게 짠테크 매니아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 특징이 짠테커들은 네. 자기가 하는 거 나오면 네. 이제 반가움을 이제 격하게 표출들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네, 동질감을 느껴요. 네. 제가 했던 거에 많은 이제 동질감을 또 느끼셨나 봐요. 정말 장문에 글이 달려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셨는데 나 혼자 영어님이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더모아카드 유저신가 봐요. 자기가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설명드린 거랑 비슷해요. 어디 가면은 5,999원씩 나눠서 결제하는 거. 그리고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내분이랑 카드를 이제 2개를 발급하신 거예요. 네네. 이게 또 새로운 방법인데 이 더모아 카드가 한 가맹점에서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카드를 2개를 발급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2번이 할인이 가능하잖아요. 아내 거랑 같이 하면은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999원씩 2번이니까 하루에 뭐 한 가맹점에서만 거의 한 2,000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신한카드에서 금방 단종을 시켰다. 이런 거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나는 부르님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수 위가 계셨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나 혼자 영어님보다 더 몇 수인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예. 저희가 사실 녹음을 하고 걱정을 했잖아요. 이 부르님만의 아니라니까요. 이게 인기 카드였고 사람들이 발급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또 이 숨은 고수들이 많을 것이다. 아직 발전할 길이 많네요. 그럼요. 부르님도. 네, 저도 많아요. 네, 저도 보면서 한 수 배웠습니다. 아직 덜 짜. 네, 결혼을 빨리 했어야 됐는데 약간 부족했다. 갈 길이 더 멀다. 네, 감사드리고 나 혼자 영어님 뭐 제가 한 것들 중에 많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뭐 건프라 편에도 남겨주셨던데요. 그러니까요. 취미가 많으신 분 같아요. 나 혼자 저랑 되게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그러게요. 아마 자율주행 편에도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가. 처음 남겨주셨는데 댓글 3개씩이나 남겨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너무 감사하게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새로 이제 들어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0975829님이 팟빵을 즐겨 들으시나 봐요. 단골 손님인데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왜 처음 발견했지? 하고 의문을 표해 주셨는데 빈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의문입니다. 왜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지. 저희 4명의 의지는 불타고 있는데 아직 저희 방송을 접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처음 댓글을 남겨주실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 말투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디에 이런 보물 같은 팟캐스트가 있었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어디서 그걸 본 거지? 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왜 처음 발견했지? 이 멘트가 본인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보물 같은 팟캐스트가 있었을까? 내가 왜 이걸 이제 발견했지?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해야 만약에 아니라면 대댓글을 한번 다시 남겨주시면 왜 네 멋대로 해석을 하냐. 아니 뭐냐. 말이 뭐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아니 뭐 이딴 놈들이 다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냥 아니 어디 이런 좋은 팟캐스트가 내가 이제 발견했을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그럼 진짜 감사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세라핌2님이라든지 11025649님께서도 좋은 방송 감사하다, 재미있게 잘 들었다,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처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아직 그 댓글은 단 적이 없지만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 댓글도 달렸는데요. 뉴 슈퍼리치님이 광고 댓글을 다셨는데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보니까 많이 다시더라고요, 여러 곳에. 근데 하필 또 왜 빈센조 편에만 다신 거죠? 짜증나네. 좀 달아도 되는 곳에 다신 게 아닌가. 아니, 이것도 소중한 댓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광고 댓글이긴 하지만 굉장히 감사하다. 수많은 방송들 중에 저희를 찾아와서 광고를 해주셨다는 건 그래서 한 번은 듣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짠테커일 수도 있어요. 짠테커. 맞아. 네, 앞으로도 저희가 뭐 감사하게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뭐 마음껏 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생님 에피소드 고르셔가지고 마음껏은 좀.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에 읽을 때도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즐겁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술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 순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기술을 살펴봤잖아요. 네.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기술을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술은 바로 집콕의 기술입니다. 집콕이요? 집콕? 네. 집콕에 뭐 기술이 있나요? 지금 약간 날로 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테크놀로지 준비한다고 지금 몇 날 며칠을 밤을 샜는데 집콕에 기술이 있나요? 순트님이 최근에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때 할 거를 뭐 찾아보다가 결국에 집콕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이거 방송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네. 아주 진정성 충만하고요. 진정성은 있으나 퀄리티에 약간 의문이 든다라는. 사실 말하자면 약간 쉬어가시는 회차로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 주제를 생각을 했냐면 저 이번에 그 타이로 집에 있게 됐는데 되게 잘 쉬었거든요. 잘 쉬고 잘 지냈는데 만나는 지인들마다 도대체 뭐 했냐고 너무 답답하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나 되게 잘 지냈는데? 했더니 뭐 했길래 잘 지냈냐고 그 집안에서 방 안에서 뭐 할 게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집콕이라고 하면 쉬는 거잖아요. 네. 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쉰다는 거. 일을 하지 않는 거. 일을 하지 않는 거. 제 기준에 쉰다는 거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거. 그게 제 기준의 쉼이거든요. 의외다. 빈둥님 외향형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다시 해보니까 이가 바뀌었어요. 아니라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외향형이에요? 원래는 이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얻고 이름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저는 집에서 그냥 아무도 안 만날 때가 가장 편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푸른님은요? 저는 몸을 좀 가만히 두는 게 쉬는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좀 더 좋아해서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부르님이랑 약속을 잡을 때 항상 부르님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주말 중 하루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나? 맞아요, 근데. 그래서 가끔 주말에 전화를 하면 뭐 하냐 한번 물어보면은 집에 있대요. 그래서 왜 집에 있냐 물어보면은 어제 밖에 나가서 오늘은 집에 있어야 된다. 내일 출근을 하기 위해서 하루는 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도 되게 공감돼요. 저도요. 이틀 다 놀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그 외향과 내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어 볼 텐데 저는 쉰다는 게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그걸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안 하는 것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쉰다는 것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하면서 쉬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집에서 쉬는 경우가 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쉬시는지. 보통 쉰다고 하면은
뭘 하거나 하지 않거나잖아요. 네. 그리고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어디에서 쉬시나요? 저는 일단 씻고 와서 네. 파자마로 갈아입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제 침대에 베개가 2개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다리를 받치는 베개고요. 네. 하나는 이제 배는 베개인데 네. 베개 중에 하나를 침대 뭐라고 하죠? 헤드에 이제 헤드레스트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베개를 세우고 네. 네. 거기 앉습니다. 그럼 앉아서 무릎에 베개를 나머지 하나를 깔아요. 네. 그다음에 방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스탠드를 켜요. 네. 그다음에 책을 하나 펴니다. 네. 네.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그 등 하나에 가끔은 책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될 때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 몸가짐과 그 복장으로 침대에 앉아서 뭔가를 할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벼르님은 되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걸 되게 얘기해줘. 어디까지 말하는 했어? 팬티스 색깔까지 말하는 줄 알았네. 아니 이분들은 팟캐스트를 모르네. 이렇게 하면서 딱 이게 음성 콘텐츠 딱 상상이 되는 거 모르세요? 그럼 참. 집에서 쉴 때마다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렇죠. 이거를 집에서 그냥 책 보고 앉아있으면 이러는 것보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시각적으로. 상상이 됐어. 네. 저는 가만히 있는 거를 잘 못해서 누워 있다고 하더라도 뭘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항상 저는 채널들을 구독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매일마다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네. 그게 하루라도 안 보면 네. 적어도 한 30개가 쌓여요. 봐야 될 영상들이. 네. 그걸 끊임없이 이제 틀어놓고 저는 생활을 하는 편인데 네. 그런 게 밀렸을 때 하루를 잡아서 침대에 누워서 그거를 다 보는 행위가 저한테는 쉬는 게 아닌가. 유튜브 구독 채널 몇 개 하시나요? 그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구독을 안 하더라고요. 구독을 안 하고 맞아, 그냥 알고리즘에 뜨는 걸 본대요. 근데 저도 구독을 하는 편이거든요. 다 세보니까 한 저 2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 보진 않아요. 근데 구독을 하면서 그러면 구독 페이지에서 따로 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용도로 이제 구독을 하는데 친구들은 그런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더욱 의아하고 신기한 거는 네. 봐야 할 유튜브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뜨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반드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게 되게 소중해서 만약에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걸 말하라고 몇 개를 뽑아보라고 하면 저는 그 몇 개 중에 유튜브 계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요? 그 구독을 해놓은 게 너무 많고 매일 제가 이렇게 그 구독 채널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소비하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없어지면 제가 캐치하지 못한 채널들은 다 기억에서 잊혀질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둥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의 질이 꾸준히 좋은 채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보면서 이제 공부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구독해놓으면 오히려 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없어지면 진짜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에도 그렇게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한 것 같은데 쉰다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집에서 쉬다 보면 내가 이 시간 동안 뭐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약간 죄책감. 그러니까, 이게 나갔어야 되지 않나? 이게 쉬는 맞아. 건데 맞아. 나가서 문화활동 일할 때 못했던 거 하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라는 스스로에게 약간 압박감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그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쉴 때는 좋아. 그러니까 계속 누워있을 때도 좋은데 이렇게 저녁 때 거의 한 첫 번째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계속 누워있다가 그때 좀 현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잖아요. 너무 누워있으면. 이게 뭐지? 약간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루를 그냥 누워서 보냈네? 약간 이런 현타? 저도 좀 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없으세요? 유생님이랑 빈두님은? 저는 사실 근데 누워있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원래는 사람 만나거나 뭔가 하는 걸 좀 선호하긴 해요. 쉴 때 그때밖에 못하니까. 근데 그걸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고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가끔씩 해야 되게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맨날 약속 잡아서 놀고 그러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쉬다가 이제 가끔씩 한번 공연 보러 나가고 쉬다가 영화 보러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그 소중함이 더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지금 대부분 아무래도 주제가 집콕이다 보니까 집에서의 쉼의 경험을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만약에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누가 쉬라고 휴가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잠깐 멈춰놓고 쉬라라고 제안을 한다면 뭐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하면서 쉬고 싶으세요? 비용이나 뭐 비용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진짜 멋있는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 계속 거기서 그냥 바다 구경할 것 같아요. 근데 바다에 잘 들어가진 않고 바다 구경. 그냥 쳐다보는 거? 대신에 그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온천풀. 온천풀 같은 거.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는 건 좀 찝찝한데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이제 몸을 담글 수 있는 숙소. 거기서 이제 2주 동안 시간을 좀 보내다가 오션뷰의 숙소에서 이제 온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밖을 바라보는 그런 거는 해보고 싶다 한 번쯤. 약간 장소만 달라질 뿐 집에서의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2주 동안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뭐 못할 이유는 없죠. 근데 뭐 누구랑 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 근데 그게 부르님의 쉼이잖아요. 그렇구나. 다른 분들은요? 저는 평소에 많이 그렇게 쉬니까 오히려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 많은 데 가볼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뭐가 떠올라?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 먼저 말씀하세요. 저를 필요로 하는 어디인가에 가서 그 봉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너무 포장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이거 그 나의 아저씨를 보고 이제 그 좋은 어른이 되겠다 약간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린 친구들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에 대한 삶의 의지를 한번 키워주는 그런 것도 한번 꿈꿔본 적이 있긴 해요. 제가 옛날에. 근데 그 소중한 2주라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에 봉사를 그게 뭐 봉사는 아니죠. 그냥 얘기 나누고 친구 애기들 보고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났어. 저 같은 경우는 부름님처럼 막 도덕성이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2주 동안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진 못할 것 같고 평소에 못 해본 것들을 해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잠깐 얘기했던 걷기를 혼자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뭐 못 먹는 술을 먹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지 않은 행동들을 해볼 것 같아요. 2주가 주어진다면. 유생님은요? 저는 여행 갈 것 같아요. 여행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요? 지금은 해외를 넘어가고 싶어요. 안 나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유럽이든 뭐 일본이든 좋으니까 해외를 좀 나가보고 싶어요. 유생님은 좀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맞아요? 여행 가면요? 네, 저는 이것저것 보는 거 좋아해요. 뽕 뽑는 거 좋아해요. 그래? 다른 분도 어때요? 저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부르님은 안 돌아다니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같이 가는 사람의 성향에 맞추지 않을까. 근데 너무 돌아다니는 거는 저한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돌아다니면 힘들어가지고. 두 분이서 가면 안 되겠네. 아니 근데 또 뽕 뽑는 거라서 좋아할 수도 있어. 이거를 뽕을 뽑아야 되니까. 제가 그건 중요하죠. 무조건 돈을 들여서 왔으면 그거 뽑아야 된다. 그거 뽑아야 된다. 근데 저도 막연히 휴가를 줄게 뭐 할래 하면은 여행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여행을 갔다 오면 이게 내가 쉰 건가 아니면 여독이 또 다른 남잖아요. 여독. 맞아요. 뭔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온 건가 싶을 때도 있어요. 물론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고 오기도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집콕입니다. 이게 좀 인트로예요? 일부러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진짜 할 거 없으시구나. 아니 근데 길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집콕이 끝나고 더 얘기할 게 있나? 이제 오프닝이구나. 집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집콕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집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집콕의 시간에서 본인만의 시간을 잘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향과 외향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여쭤봤는데 빈둥님은 오늘 조금 달라지셨는데 저희 다 내향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가요? 4명 다 I예요? 저는 I. 네, 저도 예전에는 E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도 해봤는데 I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향과 외향이 한 사람이 뭐 100% 내향이다, 100% 외향이다는 드물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향형이 더 강한 사람, 외향형이 더 강한 사람이지 뭐 어떤 사람이 100% 내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 금쪽상담소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요 지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췌를 해왔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해당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해당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해당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첫 번째, 놀 때는 잘 노는데 돌아가는 길에 집에 같이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다. 생각만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약속이 취소되면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첫 번째 질문은 네. 친한 친구여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설정 없이 그냥 같이 놀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 다 하고 네. 집에 갈 때 굳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를 상상해 보시면 이입이 확 되는데? 세 번째, 하루 중에 1시간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네 번째, 뉴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면 반갑다. 저 깊은 공감의 웃음. 다섯 번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신속한 대응을 못한다. 까지입니다. 네. 몇 개나 해당하세요? 전 3개. 3개? 네. 오, 저도 되게 많네요. 3개? 3개인 것 같아요. 전 4개. 오? 그래요? 네. 하나씩 볼게요. 놀 땐 잘 놀았지만 여기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겠죠, 저희?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다. 저 좀 그래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맨날 혼자 가? 네? 그럼 방향이 다른데 같이 가요? 방향이 정반대인데 같이 갑니까? 저희가 방향들이 다 정반대서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근데 막 어색하게 네. 막 같이 가게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네. 같이 갈까? 이러면은 그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아니, 저한테 좋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네. 집에 갈 때 할 말이 더 없지 않나? 맞아요. 그거 말 거느라 에너지가 다 쓰여요, 진짜.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제가 예전에 네. 그래서 학교 후배랑 네. 제가 2학년이고 1학년 후배랑 네. 우연히 집 가는 길이 겹친 거예요. 네. 제가 선배니까 해야 될 말이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네. 뭔가를 말해야 될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그때 장난식으로 집에 가는 길에 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는 내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없어 보인다. 못됐다 진짜. 둘 다 술 취해가지고 피곤한데 네. 굳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야 먼저 말하면 지는 거다 내기하자 하고 집까지 아무 말도 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말씀들이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굳이 집 가는 길까지 뭔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저한테는 피곤함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하면 아닌데 옛날에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소개팅을 했는데 그 만날 때는 따로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기 다 나누고 이제 집이 댁이 어디시냐고 해가지고 어디라고 하니까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하철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같이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뒤돌아서 왔던 경험이 있을 만큼 근데 더 내가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는구나라고 느낀 게 상대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거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호감이었는데도 같이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주선해준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그 상대분이. 아쉽네. 마음 아프네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뭐 할 얘기 없으면 괜히 약속 있는 척하고 어디 가야 된다. 올리브영 들려야 된다 그러고. 근데 거기서 대고 나도 살 거 있다 그러면은 미치는 거죠. 나도 있는데? 이러면서 같이 가. 올리브영이 아니라 다른 데다 이러는데 또 거기로 같이 가고. 이러면은 내향형인 사람들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나?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약속이 취소되면 아쉬움보다 안도감을 더 크게 느낀다. 전 너무 이거 맞는 것 공감돼요.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완전 극공감이에요. 네, 빈도님도요? 네. 아니 안도감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좋다. 그러니까 안도감이랑 좀 다르잖아요. 안도감은 그쵸? 저 사람을 안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약속을 안 가도 돼서 다행이다. 저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확보돼서 좋다. 근데 막상 그 약속 나가도 되게 좋거든요. 네. 막상 맞아. 나가면은 기쁘게 놀고 맞아, 그래요. 맞아. 근데 맞아. 안 나가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나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런 감정 자체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나가는 게 정상이니까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것도
뭐 불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속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단맛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약속을 취소되지 않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핸드폰 보고 누구 이거 경로 안 겹쳤나 이러면서 살짝 기대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람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세 번째, 이거는 해당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하루 중에 1시간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이건 맞죠. 1시간 이상. 저는. 1시간 이상. 저도. 그렇죠. 네 번째, 뉴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면 반갑다. 너무 반갑죠.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빈둥님은요? 네, 저도. 그러니까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9시 이후까지는 안 있어도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말에 사람 많은 곳은 안 가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저는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요. 내 의지로 네. 사람들과 안 만나느냐 네. 뭐 법칙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만나지 않는 거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래서 더 좋거든요. 핑계를 댈 수 있잖아. 전 제 의지로 안 만나야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남이 만나지 말라 그러면 더 막 만나고 싶은 그런 오기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역시 마이너 감성. 그러니까 약간 저는 카톡방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또 연장돼가지고 5명 못 모인대. 네. 아쉬운 척은 이제 카톡방에서는 아쉬운 척을 한껏 하는데 네. 이제 일정 변경하면서 약간 다행이다라는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자주 있거든요. 코로나 끝나면 보자가 그 일종의 한 밥 먹자는 인사치레가 됐잖아요. 맞아요. 괜찮아지면 보자. 네, 그러면서 못 만나고 3년째 못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그 상대한테 약간 내가 너를 만나기 싫어한다로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그게 좀 배려같이 느껴지잖아. 오히려.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게 만나기 싫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솔직히 이제 코로나여도 만날 수 있는데. 진짜? 이제 그게 한번 보자. 이제 그 핑계가 안 통한단 말이야? 그럼 얘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 없구나. 그래서 새로운 거를 생각해봐야겠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못한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아니거든요. 저도 아니에요. 네, 저도. 근데 대부분 우리 내향형인 것 같네요. 네. 신기하게 이 방송에서 박나래 씨가 있었어요. 네. 박나래 씨는 하나도 해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리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박나래 씨를 보면서 저도 외향형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제 집에 있으면 아까 부르님처럼 이제 집에 하루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네. 있다 보면 전화가 와요. 뭐해? 그럼 집에 있어. 하면은 나와. 하면은 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왜 할 거 있어? 할 거 없이 안 나가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약속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기면은 귀찮은데 약간. 그래서 외향과 내향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데 외향과 내향이 크게 뭐 장단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성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서로 이해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향과 외향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 상대적으로 내향인 사람들에게 집콕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나눠본 결과 여러분에게도 집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뭔가 세뇌당하는 느낌이야. 체면 걸리는 것 같아. 그래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집콕의 기술을 잘 들으시고 요걸 참고하셔서 집콕을 건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집콕의 장점부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집콕의 장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환기입니다. 네. 환기. 어떤 환기냐면 일단 저는 집콕하면서 나에 대한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관계에 대한 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혼자 있고 이제 집콕하는 상태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경우들을 생각해보면 흔쾌히 내가 지금 집콕하는 중이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압도적으로 이 만남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상대적으로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이 관계는 나에게 조금 더 에너지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는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한 환기도 하는 동시에 이렇게 관계에 대한 환기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면에서 그 상대방이 좀 서운해할 여지가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집콕러들, 이 내향인들은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날 싫어하나? 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좀 더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건강해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집콕을 잘 해야 건강해져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정리냐면 생각 정리도 할 수 있고 네. 방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억지스러움이 좀 방 정리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방 중요합니다. 정리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내향인들과 외향인들이 다를 수 있는데 생각을 통해서 내향인들은 에너지를 모으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한 에너지를 모으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집콕을 하기 좋은 계절이 있어요, 여러분. 네. 빈둥님 왜 웃으세요? 아니 1번하고 4번까지 장점을 말해줬잖아요. 네. 하나를 그냥 4개로 나눈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장점이 많다고 하길래 정리 같은데 결국 하나를 정리라는 걸 하나를 지금 뭐 마음 정리, 방 정리 이렇게 막 나누는 것 같기도 한데. 자, 하기 좋은 계절이 있어요. 네. 언제 하기 좋을 것 같으세요? 겨울. 겨울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다른 계절이 있어요? 뭐 겨울 아니에요? 그 딱 시기가 있어요. 좋은 그래요? 시기. 네. 뭐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 시기가 있거든요. 네. 언제냐면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네.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왜요? 이게 왜 겨울 좋냐면 아니에요? 겨울이잖아. 아니, 요때 날씨가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햇빛은 따뜻한데 막상 나가면 추워요. 이해되시죠? 기온이 적당하다 네. 이 말이군요. 아니, 네. 기온이 추운데 햇빛이 추운데. 따뜻해요. 그러니까 햇살이 좋아요.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좋다는 맞아요. 얘기죠. 이게 왜 그럴 집에 때는 오히려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따라가고 싶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햇살이 좋아서 막상 나가면 추워서 밖에 잘 안 입게 되거든요. 네. 그건 근데 그때 집에 있으면 물론 이거는 남향집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긴 한데 네. 비싼 집이 필요하네요 일단. 햇살이 싹 들어오면서 그 적당한 실내 기온과 따뜻한 그 햇살을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행복해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쐬고 있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계절은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고 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도 그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막상 나가면 춥기도 하고 햇살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가 집콕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 그쵸.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시점은. 그쵸. 지금 또 한창 하기 좋은 시기예요. 근데 네. 또 완연한 봄이 되면 나가고 싶잖아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집콕을 해보시면서 정리도 하시고 에너지도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계절에 집콕을 하시면 좋은데 집콕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준비거리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지친 몸과 마음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집콕을 하시면 좋고 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상태에서 집콕을 하시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야 집콕을 할 때 내가 이 시간을 허비했구나 또는 이 시간 동안 한 게 없구나 이런 좌절감이나 절망감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일거리라 하면 뭐 뜨개질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건투라 그쵸. 네. 맞아요. 봄인형 눈알 붙이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제가 그럼 2주 동안 집에 집콕하는 동안 무엇을 했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집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까 여러분들이 좀 푹하고 웃으셨는데 정리하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방 청소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하죠. 네. 저는 한다고 하는데 네. 어머니는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방 청소하면 뭐 하세요?
바닥 쓸고 네. 걸레질하고. 그 저만의 또 스킬이 있는데 네. 그 붓을 가져와요. 네. 네. 붓을 가져온 다음에 그 먼지가 쌓이는 곳에 네. 붓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해요. 네. 네. 그럼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걸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오. 네. 이게 유용한 게 뭐냐면 네. 틈새나 네. 아니면 책 선반, 책 위 이런 데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릴 그거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로요? 그 스케일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생님은 뭐? 저는 네. 주로 버려요. 네, 버릴 걸 다 버리고. 그거 중요하죠. 네. 버리기 좋죠. 네. 제가 추천드릴 일단 집콕할 때 청소는 방금 이 브루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비슷한 것 같은데 먼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 먼지 제거하는 거. 이걸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요? 네. 하더라도 청소기나 그 밀대 걸레 같은 걸로 그냥 큼지막한 면적의 먼지들을 쓸거나 닦고 끝내거든요. 네. 근데 집에 있으면서 뭘 해보시면 좋냐면 그 걸레를 빨아서 손가락에 걸레를 씌워가지고 네. 평소에 닦지 않았던 틈새를 닦으면 정말 충격적으로 더럽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틈새들을 닦아보시는 것. 그리고 방금 브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그 모형들 많이 서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건프라가 될 수도 있고 레고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이렇게 털어서 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요새는 도구가 많이 팔더라고요. 네. 턴 다음에 그 먼지들을 모아보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청소를 한다고 하면 그냥 쓸고 닦고 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집콕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먼지 닦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왜 살림하는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세워져 있는 걸 안 좋아하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싹 치우고 거기에다 면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닦기가. 네.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물어봤는데 네. 생각보다 바닥을 물걸레로 닦지 않는 집이 많더라고요. 물걸레로 닦으세요? 네. 다들 닦으세요? 근데 요새 닦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물걸레로 닦았을 때 먼지가 더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정리는 아까 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리는 정리예요. 네. 집에 오래 있다 보면 안 쓰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고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제 방이 넓지 않아요. 넓지 않은데 그 방에서 20리터짜리 그 봉지로 2봉이 꽉 차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것을 이렇게 많이 아니 그 쓰레기와 함께 사는 그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아니고 물건인데 안 쓰는 거. 네. 집착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맞아요. 언젠간 쓸 거야 이 생각 네, 때문에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 맞아요.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판단 기준이 좀 생겼거든요. 사계절을 안 쓰면 버려요.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사계절을 안 쓰면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계절 안 쓰면 쓸 일이 없는 맞아요.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안 쓰면. 맞아요. 1년 동안 사용을 한 적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사계절 동안 안 쓰면 이거 내가 안 쓰는 거구나 하고 버리는 그 나름의 기준이 생겼는데 네. 버리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의외로 많이 버려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의 시작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옷 정리인데요. 네. 여러분 옷 정리 어떻게 하세요? 옷 정리. 유생님이 옷이 되게 많으시니까 제가 노하우가 있을 것 옷을 같은데. 생각보다 막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네. 근데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올해 잘 입었어. 근데 네. 내년 가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입을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게 되는데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겨울에는 여름옷 다 집어넣고 네. 상자나 박스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여름에는 또 겨울옷 다 정리해서 집어넣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박스들이 막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날 잡고 한 번씩 막 버리거나 네. 누구 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저 좀 주세요. 가지세요. 드릴게요. 이렇게 쿨하게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네. 근데 브루님을 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바로 기부예요. 저한테 기부하시면 되죠. 저는 이 기부의 형태를 몇 년 동안 지금 취하고 있는데 네. 어떤 기부냐면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박스가 3박스 이상 되면 수거하러 오세요. 네. 직접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가져간 물품을 연말정산에 기부금 처리를 해주세요. 오, 좋다. 그래서 저는 기부 딴 데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매년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그거 처리받고 하면은 연말정산할 때 꽤 쏠쏠한 금액이 모이더라고요. 박스 기준이에요? 아니면 요금으로 환산해서 돈 어떤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옷의 종류나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종류가 나뉘어져 있어요. 뭐 전자제품도 할 수 있고 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값을 매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1년에 정리를 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박스, 큰 박스를 꽉 채워가지고 기부를 하면 한 10만 원 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 좋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옷의 원가에는 못 미치지만 버리거나 하느니 그렇게 기부를 해서 멀쩡한 옷도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맨날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3박스가 안 되더라도 그 가게가 근처에 있다면 가져가셔서 기부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방법을 이용하셔서 옷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집콕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타인과의 소통의 실마리예요. 소통의 실마리? 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라디오나 아니면 뭐 TV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일단 창구를 마련을 해놓으셔야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것과도 다 있는데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집콕을 할 때 라디오를 많이 듣고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를 들으면 좋은 게 혼자 집에 있다 보면 바깥 상황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이 사라질 수 있는데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라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인데요. 집콕하고 계신다고 해서 늦잠 자고 늦게 자는 그 패턴을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콕이 길어지겠다 싶으면 나름의 패턴을 만들거든요. 제가 계획형이 아니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지 않는데 유독 집콕할 때는 계획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패턴으로 몇 시에는 꼭 자고 몇 시에는 꼭 일어나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놓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는 게 좋고 음식도 배달 음식은 비추입니다. 특히 집콕할 때에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만들어 드셔보시고 배달 음식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일을 하거나 바빠지다 보면 영양제를 잘 챙겨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집콕을 할 때 몸을 보호하는 의미로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영양제 어떤 거 드시는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좋은 거 있으면 저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영양제 먹으면 확실히 몸에서 달라지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그래요? 저는 유산균. 유산균? 유생님이 영양제 엄청 많이 먹잖아요. 저 영양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보다 먹는 거에 굉장히 몸이 많이 반응해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호르몬 수치나 효소 수치 다 변화하게 되고요. 그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변화라는 게.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영양제 드셔가지고 뭐 별 효과도 없던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건강하시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게 느껴지는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제 나이가 젊은 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유생님이 추석 때 저희 영양제 한가득 해가지고 선물을 해줬잖아요. 근데 또 제가 주는 거는 잘 먹거든요. 근데 바로 제가 제일 먼저 다 먹었거든요. 맞아요. 아직도 먹고 있는데. 진짜요? 그래서 아마 집에 계시게 되면은 그 햇빛을 많이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거든요. 근데 의지할 수단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뭐 운동도 뭐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으니까 운동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영양제 같은 거는 한 번에 그냥 삼키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너무 또 많이 드시면은 간에 무리만 가고 효과는 없을 수 있기 그런 때문에. 사람은 또 간을 보호하는 영양제를 같이 먹더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던데? 영양제 매니아분들도 많으시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콜라겐인데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 없다로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히 콜라겐을 먹으면 뭐가 좋냐면 손톱이 강해져요. 손톱이 강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빨리 자라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네. 머리가 빨리 자란다고? 네. 빨리 자라는 거지 안 나는 게 나는 건 아니죠. 네. 과거에 콜라겐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분자량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돼지 껍데기 먹는다 해가지고 콜라겐이 흡수가 안 돼요, 잘. 근데 최근 나오는 것들은 저분자 피쉬 콜라겐 그래가지고 분자량이 작아서 흡수가 잘 된대요. 그래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나이 드니까 손톱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발톱이 울퉁불퉁하게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발톱 무좀하니까. 신발이 작거나. 아 그래요? 민망하네. 네. 손톱이 튼튼하면 뭐가 좋은 거지? 이게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큐어를 바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르다 보면 그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약간의 압박에도 막 부러져요. 근데 이게 강해지면 그게 덜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런 손톱, 발톱, 그다음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가장 포기하기 쉬운 애들이잖아요. 생존에 가장 직접적 영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 나쁘게 되면은 손톱 먼저 잘 부러지고요. 머리카락이 안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그런 경향이 좀 강해져요. 그래서 콜라겐 같은 거 먹어주시면은 좀 강한 손톱, 건강한 손톱, 그다음에 건강한 모발을 지니실 수 있죠. 건강한 모발.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영양제를 고르셔서 이 집콕하는 동안에 꾸준히 또 영양제는 꾸준히 먹어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꾸준히 드셔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보는 거예요. 이걸로 저는 이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뭘 많이 해봤냐면 제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술을 많이 써봤는데 이번 기회에 또 코로나 얘기도 하고 해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봤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따뜻한 물.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냉한 분들이나 혈액순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따뜻한 물을 한 장기적으로 계속 섭취해보세요. 저는 물을 많이 평소에 못 마셔요. 그러니까 한 번 마실 때도 깨짝하고 마시고 많이 마시지 못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물 진짜 많이 마시는데.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하마예요, 하마. 그냥 물을 그냥 옆에다 놓고 통으로 두고 그냥 계속 마셔요. 저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아프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습관 아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근데 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따뜻한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따뜻해지는데 병균들이 차가운 몸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런 병균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 그렇죠. 몸이 따뜻해야 면역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차가울 때는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 많이들 돌아가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우리 몸의 78%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5리터에서 2리터를 권장하고요. 맞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차와 차갑게 만들어주는 차가 또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좋은 생활 습관으로는 저는 이번에 한 것이 립밤 바르고 자는 거. 사소한 습관인데 되게 좋아요. 좋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되게 좋아요. 이거 처음에는 갑갑하고 답답한데 제형을 잘 고르면 그냥 촉촉한 정도로 발라지는 립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바르고 자는 거. 그리고 머리 많이 빗는 거. 이게 탈모에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탈모도 어쨌든 두피에 각질이 쌓여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를 빗어주면 이게 마사지가 되면서 좋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좋다고 하죠. 네. 그래서 좋은 빗을 구매하셔서 좋은 빗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빗이 되게 좋아요. 광고예요? 광고 아닌데 빗이 3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비싸 하는데 주변에서 막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되게 커요. 되게 크고 이렇게 약간 쿠션이고 빗는데 달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부드러운데 머리는 안 빠지고 맞아요. 잘 빗어지는데 머리 안 빠지고. 신기하네. 빗을 머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슬픈 얘기하지 말아요. 근데 남자들은 빗을 쓸 일이 별로 없긴 해요. 머리가 보통 짧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두피 마사지 이렇게 두드리면서 두피 마사지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순환시켜주는 용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빗을 구매하셔서 머리 많이 빗어주시는 것도 좋은 생활 습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머리가 엄청 길었잖아요. 네. 머리가 한 가슴팍까지 왔었는데 그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빗어주는 거랑 빗어주지 않는 거랑 차이를 남성분들은 머리가 짧으니까 보통 모르는데 머리를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 차이가 엄청나던데. 맞아요. 브루님도 머리가 이렇게 짧으신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남자치고는 좀 기신 편인데 그 머리도 빗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정리가 훨씬 잘 되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아시죠? 약간 흐트러진 게 그 멋일 때가 있잖아요. 남자 머리 약간 길이가 애매한데 너무 정갈하게 싹 빗어져 있으면 뭔가 이상해요. 그거 뭔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안 빗는데요. 안 빗겠대요. 빗을 의향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마지막으로는 약간의 의무적인 답답함을 지니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이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집콕이 길어야 2주, 3주, 4주, 뭐 아주 길면 4주인데 평생 집콕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4주 집콕은 1년에 12분의 1을 집에 있는 거. 힘들지. 근데 집에 있다 보면 집에 있는 게 그냥 편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내향인들이 집콕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내향인보다 외향인이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대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타인과의 소통에서 오는 행복감 때문에 그리고 교류 활동, 사교 활동 이런 걸로 인해서 내향인들보다 외향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평균 값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걸 부정했거든요. 나도 행복한데 왜 안 행복하다 그러지? 했는데 기본값 있잖아요. 기본값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행복감을 느끼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콕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집콕을 하곤 있지만 세상과의 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콕을 어느 정도 해서 에너지를 모은 후에는 소통을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 사람의 행동이 사람의 기분을 좌우한다라는 연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웃고 기분이 안 좋아도 일부러 웃고 일부러 밝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동감을 하는 게 특히 이런 녹음할 때 오기 전에 약간 귀찮고 우울하다가 이제 와서는 약간은 의무적으로 일부러 좀 밝게 하고 텐션도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 근데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되게 외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사람들 앞에서 막 발표하는 것도 꺼리지 않고 좋아하기도 하고 즐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게 나의 성향이 아니고 그냥 나의 탤런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게 성향에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 얘기 왜 나왔지? 돈 자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하고 있어.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그런 MC들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프로그램 할 때는 막 하다가 집에서는 조용하고 약간 아무튼 근데 브루님의 성향이 그러니까 내향이더라도 그런 외향적으로 뭔가를 발휘하면서 생활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런 녹음할 때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 동의하려고. 근데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그게 맞다는 거죠. 아무래도 내향인 분들이 그 자극 자체를 차단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행복에도 기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도 의미는 있는데 아무래도 외향적인 분들이 경험을 더 많이 쌓게 되고 세상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보는 세상의 폭이. 그러니까 훨씬 더 자극은 더 강하게 받고 뭔가 강한 자극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행복감이라는 게 본인이 경험한 거에서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내향인 사람들은 집에만 있어도 사실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외향인들이 하는 생활을 겪어보게 되면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집에서 있는 기간이 한 달이나 뭐 2달, 길어야 2달 정도면은 거기서 저는 한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아까 말씀 잠깐 하셨다시피 좀 사람이 우울해져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향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너무 집에만 있다 보면은 그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외향적인 환경들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의 크기가 크다는 게 좀 이해가 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향인 분들도 집콕을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집콕러 분들도 집콕의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린 생활의 환기라든지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다면 또 밖으로 나오셔서 네.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를 하면서 지내시는 것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게 네. 리추얼 라이프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활 양식에서 어떤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고 네. 뭐 자기만의 의식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삶인데 리추얼 네. 라이프라는 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나름 신선했습니다. 네. 왜 나름이죠? 막상 듣고 보면 되게 뻔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리추얼 라이프로 연결시켜 드리면서 좀 네. 이제 좋았다.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는데 네. 예전에는 이 집콕이라는 게 선택사항이었거든요. 사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네. 요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는지가 그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한 번쯤은 얘기 나눌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본인들만의 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집콕이 타이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집콕을 저희가 1시간 동안 얘기해 봤는데 뭐 주말이나 다음 주 주말이나 이렇게 집콕에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봐가지고 나중에 후기를 나눠봐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청취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지금 즐기고 있는 집콕의 방법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집콕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생님과 제가 또 다른 기술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